안녕하세요. 차의 진심인 남자 차진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이 장기 렌트 영업과 업무를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5가지의 질문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리스, 렌트, 그리고 구매 정리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신차 할부 구매가 있고 리스가 있고 이제 장기 렌트가 있어요. 근데 신차 할부 구매는 재산하고 대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차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각종 세금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부 구매했을 때는 이제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고 신용등급이 저하가 됩니다. 리스는 약간 좀 독특한 상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출로는 잡히는데 이 차가 재산으로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리스를 하게 되면은 3천만 원을 대출받은 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받으면은 3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생기면 사실 그게 재산으로 잡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대신에 내가 차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약간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럼 렌트는 뭐냐? 렌트는 대출로도 잡히지 않고 재산으로도 잡히지 않아요. 놀러 가시면 3일 동안 뭐 4일 동안 렌트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3, 4일 렌트 하신다고 해서 3, 4일 동안 재산으로 잡히지 않죠.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출로 잡히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기간만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만 이제 잡히는 게 장기 렌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고객인 경우에는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구매가 좀 부담스럽다. 집도 이제 사야 되고 사업하면서 사업 자금을 내가 대출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차를 갖고 싶다고 하시면은 사실 장기 렌트가 비용적인 건 둘째치고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렌트는 이미 보험이 든 상태로 출고가 되고요. 리스는 내 보험을 따로 드셔야 돼요. 계약하신 분이 보험을 따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 렌트는 번호판이 희읍 번호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범이거든요. 그리고 리스는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리스를 진행을 하셔도 이거 차를 구매한 차인지 리스 차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해요. 가능합니다. 렌트 회사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3천만 원짜리 차를 렌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조사에서 그 3천만 원 내고 먼저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대금을 먼저 장기 렌트에서 지급을 하고 그걸로 차를 사와서 그걸로 이제 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4년, 5년 이거를 내가 얼마의 렌탈료를 내겠다를 약속하고 렌트사에서는 차를 구매해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상환하지 못하면 렌트회사가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렌트회사는 신용등급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신용등급이 좀 좋지 않으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차를 안 빌려주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 그러니까 담보로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값의 30% 내면은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선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와도 30%인 900만 원을 먼저 맡겨놓고 대여를 하면은 당연히 900만 원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 회사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좋은 분들과 똑같은 조건에 놨을 때 금액이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넣으시면은 보증금을 넣는 만큼 가격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렌트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매나 리스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왜냐하면 내 명의의 보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증이 붙는데 장기 렌트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할증이 붙어도 렌트 회사가 붙겠죠? 근데 저희는 이미 계약을 얼마를 지불하고 차를 타기로 약속한 이상 저희 그 이상의 할증이 붙거나 이런 거는 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셨을 때 이제 자차 면책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내고 수리를 하셔야겠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업체마다 다르거든요. L사하고 H사는 진행이 가능해요. 장기 렌트는.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기 렌트는 불가능하세요. 단기 렌트는 모든 업체가 통용으로 1년 이상이 돼야 차량을 대여해 줍니다. 야, 우리 면허 땄으니까 제주도 놀러 가서 재밌게 놀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면허증을 취득하신 지 1년 미만이시면은 어딜 가셔도 렌트카는 빌릴 수가 없으세요. 아쉽지만. 그리고 이제 법인 고객님 분들은 1년 미만 렌트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진행은 가능하신데,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법인 임직원 안에서도 1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1년 미만인 분들이 운전을 하다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불이익은 있겠네요. 네. 실제로 불이익이 있는 거를 제가 봤고요. 법인으로 계약을 하셨고 나이도 됐는데 면허 딴 지 9개월 차였어요.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1년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확실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임원분들이 타시는 차량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직원분들이 운행하실 차량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원분들 당연히 원하시는 옵션, 색상 이렇게 넣고 진행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차량들은 무조건 특판 차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저것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가 한 달에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특판으로 하면 뭐 45만 원 이런 식으로 5만 원 정도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업무상에 손해볼 게 전혀 없다면 그냥 무조건 저렴하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 렌트는 아시다시피 키로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3만 킬로를 설정하셨어요. 5년을 타세요. 그러면은 15만 킬로를 운행하셔야 되는데 16만 킬로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1만 킬로 오버된 것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kg당 100원 위약금이다 하면은 10,000km 오버하시면 100만 원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키로수는 무조건 맞추시는 게 좋은데, 영업용 분들은 그냥 무제한 하셔라. 왜냐하면 제 데이터상 10명이 계약을 하시잖아요. 10명 중에 8명 다 오버하세요. 8만 킬로 오버해가지고 800만 원을 차마 위약금 내기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를 인수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제한으로 하셔서 걱정 없이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반납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 정비를 해드리는 게 또 장점이에요. 실제로 법인 고객님들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법인 고객님들은 아무도 이거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급형이라는 뭐 옵션, 아니면은 정비 프리미엄이라는 정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를 추가하시면은 3개월에 한 번 혹은 뭐 2개월에 한 번씩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차 뭐 소모품 교환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이런 거를 그냥 자동으로 출장해가지고 자동으로 정비를 해드리거든요. 월에 뭐 3만 원, 4만 원 올라가시더라도 그냥 그걸 무조건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추가하셔야 나중에 차 문제도 없고 장고장도 나지 않고, 실제로 장고장이 나더라도 대차를 공짜로 그냥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5가지를 한번 안내 드려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하단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의 진심인 남자 차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